여러분, 혹시 싫은 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밤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이야기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소가리만 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주저했던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괴롭히지는 않았는지요.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 말은 꼭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결국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친구든 동료든 가족이든 우리는 그들의 표정을 먼저 살피고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애써 웃으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오히려 더 오래도록 우리를 맴돕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고생의 시작이지요. 침묵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말에도 괜찮다며 애써 미소 짓고 억울한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를 억압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된 얼굴은 늘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는 평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키느라 자신의 감정을 희생한 결과였죠. 왜 우리는 이토록 진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그 평판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언제나 칭찬만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때로 이런 뜻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라 해도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아. 즉, 만만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착함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짓곤 합니다. 싫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는 것이죠.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자신이 미움받을까봐 늘 눈치를 봅니다. 그 마음이 오래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싫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걸까요? 오히려 그 침묵이 상대를 더욱 무례하게 만들지는 않는지요. 사람은 자신이 건넨 말보다 상대가 허락한 말의 경계를 더 빨리 배웁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이 곧 허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 얻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과 할 말을 하고 난 뒤 찾아오는 평화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늘 눈치를 보며 평화를 구걸하지만 후자는 단호함으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싫은 말이 꼭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불편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다투지 않아도 우리의 경계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말의 경계라 부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존중의 선입니다. 서로가 그 선을 알고 지킬 때 비로소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싫은 말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타인의 감정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려란 자신을 소모시키는 희생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되 나의 마음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고통은 커진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도 결국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불이익이나 갈등을 회피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타인의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못하고 타인의 영역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니체 역시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실제 우리 자신 사이의 괴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우리는 종종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연기하며 살아가죠.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평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병들게 하고 관계의 진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니체의 명언은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지적했듯 이 인정 욕구가 과도해지면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상실하고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게 됩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건 역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 평판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리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과거에 대한 회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 또한 미래에 벌어질지 모를 갈등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겪었던 상처에 대한 회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민함이 반드시 우리를 갉아먹는 것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예민함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세하게 관계를 조절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를 되묻는 철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아무도 갈등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려워 침묵을 선택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관계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관계를 지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쇼펜하우어는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섬세하고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하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공감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고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려는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관계를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며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현명함을 의미합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상대는 그 선을 계속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사귀고 고통받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인간의 이기심은 도덕보다 먼저 태어난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침묵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상 우리의 의도를 이해해주거나 배려해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약점이라 여기고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즉 단호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타인의 고통에 무심하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몰두하기 바쁘고 타인의 미묘한 감정 변화나 속마음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해 속으로 끙끙 앓아도 상대방은 우리의 고통을 전혀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불편함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또한 쇼펜하우어는 미소 짓는 위선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선자들에게 더욱 쉽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때로는 가장 진실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 되려면 그 안에는 강인한 용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갈등을 회피하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분명히 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줄 아는 착함은 자신은 물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싸우기 싫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라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진심을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불편한 진실조차도 품격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그 관계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진심을 말하는 데는 분명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용기는 화를 내지 않고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싫은 소리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싫은 소리를 못해 괴로웠던 마음의 고리를 이제 단 한마디로 끊어봅시다. 우리의 평화는 입을 다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싫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용기가 아닙니다. 진심을 전하는 방법을 아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은 말이라 하면 상대를 상처 주거나 공격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싫은 말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의 표현입니다. 나를 지키고 상대에게 한계를 알려주는 언어인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말이 없다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깊을수록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만과 오해가 자라났습니다. 반대로 단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말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 안에서 타인을 봅니다. 그 기준은 상대의 말과 태도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고도 웃으며 넘긴다면 상대는 이 사람은 참아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인내는 다음번에는 허락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은 무시당하고 존중은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억울함 뿐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될 때도 있지만 침묵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을 삼키는 순간 상대는 우리의 경계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선을 세우려면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은 분노가 아니라 품격 있는 말의 선택에서 옵니다. 싫은 말을 하지 않아 평화로웠던 관계가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히려 침묵이 문제를 키운 적은 없었는지도요. 사람의 관계는 좋은 말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불편한 말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그린 선은 바람 한 번에 지워지지만 바위에 새긴 말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싫은 말이란 바위에 새긴 말과 같습니다. 처음엔 거칠게 들리지만 오래 남습니다. 싫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 않고 버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태도는 기억됩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이 사람을 모으고 단호한 말이 사람을 가른다는 말은 무서운 듯 들리지만 사실은 따뜻한 말입니다. 단호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진심을 구분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라고 말할 때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는 사람은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는 불필요한 관계를 걸러내고 진짜 인연만 남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2번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타인의 기분에 휘둘려 사는 삶. 한 번은 타인의 기분에 휘둘려 사는 삶입니다. 눈치를 보며 말하고, 표정을 살피며 침묵하고,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삶입니다. 그 삶에서는 늘 마음이 바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고 사소한 표정 변화에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는데 정작 나를 생각해준 사람은 없었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의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삶에서는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은 분명해집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고 불편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2 삶의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의 크기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내 마음을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타인의 기분에 휘둘려 사는 삶에서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습관이 됩니다. 실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마음이 다쳐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렇게 말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선을 넘고 우리는 점점 더 안으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삶에서는 그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경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경계가 생긴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아낄수록 깊어지지만 말해야 할 순간을 놓치면 가벼워집니다. 존중은 많이 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때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단호한 사람이 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함 속에서 상처받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내 삶의 중심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기분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단호함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은 내가 어떤 말을 허용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오늘 이후로 불편한 말 앞에서 습관처럼 침묵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건 제 방식과 다릅니다. 그 말씀은 제게 부담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킬 수 있는 선입니다. 이 말들은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던 사람들을 조용히 걸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말이 적어도 편안하고 침묵이 있어도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도 됩니다. 계속 타인의 기분에 휘둘려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준으로 조용히 서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속으로만 앓지 마십시오. 밤마다 혼자 되뇌지 마십시오. 그 말은 상대에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괴롭히는 말이 됩니다. 진심을 담아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침묵으로 자신을 희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조용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삶이고 남에게도 존중받는 삶이며 진정으로 평온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인생을 성공 철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